제4장 잠수 장비. 스쿠버 다이빙은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 수중 세계를 탐험하는 스포츠입니다.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잠수를 즐기기 위해서는 장비의 올바른 선택, 사용, 관리 및 보관과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을 익혀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중 주로 사용되는 기본 장비와 공기통, 호흡기, 각종 계기들, 부력 조절기, 웨이트 장치, 잠수복 및 액세서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잠수 장비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한 번 구입하고 나면 다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구입 당시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장비를 선택하려면 경험 많은 다이버나 다이빙 강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안경, 오리발, 스노클. 이제부터는 스킨다이빙의 주요 장비인 물안경, 오리발, 스노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에 이러한 장비가 왜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물안경. 다이버가 만일 물안경이 없이 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눈이 공기 중의 광선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안경 없이 물속에서 맨눈을 뜨면 수중의 물체를 또렷이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버의 눈앞에 공기층을 형성하고 주변에 빛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창이 달린 물안경이 필요합니다. 물안경을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잠수에 사용되는 물안경은 수영용과는 달리 코까지 완전히 덮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코까지 완전히 덮는 물안경이라야 압착을 예방할 수 있고 수중에서도 물빼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안경은 얼굴에 맞아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시력에 맞아야 물체를 또렷이 볼 수 있으며, 실리콘 재질의 스커트가 고무 재질보다는 착용감이 좋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유리의 수, 배수변 유무 등을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사용 후에는 깨끗이 민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깨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 중 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서린 예방을 위해 쓰기 전에 서리 제거액을 바른 다음 물로 헹구어서 쓰고, 특히 새 물안경은 유리를 치약으로 닦아낸 다음 사용해야 서리가 잘 끼지 않습니다. 또한 끈이 끊어졌을 때 현장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 부품으로 수경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발. 만일 오리발이 없이 공기통을 메고 잠수한다면 다이버는 수중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 아마도 웨이트를 아주 무겁게 차고 바닥을 걷거나 손과 다리를 마구 휘저으면서 다녀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이버에게는 수중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해주는 오리발이라는 도구가 있어 이러한 불편을 없애줍니다. 오리발은 다이버에게 큰 추진력을 주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수중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리발은 형태에 따라 끈을 조절할 수 있는 끈 조절식과 맨발로 신는 신발식으로 구분되며,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핀과 고무핀, 혼합형 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발 크기와 다리 힘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발이 너무 크면 벗겨지기 쉽고 작으면 발에 끼어 아프고, 힘이 약한 사람이 딱딱한 오리발을 끼면 다리에 경련이 생기거나 오리발을 차기가 힘겹고, 힘이 센 사람이 너무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면 핀킥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가운데가 갈라진 오리발을 사용하는 경우 다리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핀킥이 가능하지만 순간적으로 강하게 오리발을 차야 하는 경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깨끗이 민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버클을 채워두고 항상 여분의 버클과 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발은 가능하면 육상에서 신고 걷지 않아야 하면서 부득이 걸어야 할 때는 옆으로 또는 뒤로 걸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노클. 만일 스노클이 없다면 다이버는 수면 이동 중이나 스킨 다이빙 중 수시로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수면을 계속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수중에서 계속 바라보던 물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스노클은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와 수면의 공기를 입으로 보내는 통로인 관으로 구성된 간단한 호흡 보조기구입니다. 이 스노클을 통해 숨을 쉬면 무거운 머리를 들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숨을 쉴 수 있으므로 물에 떠서 다니는데 한결 힘이 덜 들게 되어 체력 소모가 줄어들고 수면 이동 중이나 수면 대기 중 공기통에 공기를 호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기의 낭비가 줄어듭니다. 스노클의 종류에는 배수변이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이 있으나 요즘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스노클에는 배수변이 달려 있어 물 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스노클 상부에 물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드라이 장치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은 수면 이동 또는 수면 휴식 중 사용됩니다. 스노클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스노클은 마우스피스 크기가 입에 잘 맞아야 합니다. 너무 크면 입이 아프고 작으면 입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마우스피스는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길이는 30에서 35cm, 관의 내경은 19에서 21mm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배수변이 달려 있어야 물 빼기가 쉽습니다. 스노클은 부착 장치를 통해 왼쪽 마스크 끈에 붙입니다. 이렇게 해야 호흡기의 마우스피스와 스노클의 마우스피스의 방향이 서로 달라 혼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깨끗이 민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잠수복과 후드 장갑, 신발. 이제부터는 차가운 수중에서도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잠수 장비, 잠수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는 왜 잠수복이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잠수복. 다이버가 차가운 물에서 잠수복을 입지 않고 잠수하면 물의 높은 열 전도성으로 인해 다이버는 곧 저체온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잠수복은 다이버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수중생물이나 바위 등으로부터 피부가 다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종류에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습식과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건식이 있으나 건식 잠수복에 대해서는 관련 특수 잠수 교육 중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급 다이버들이 주요 사용하는 습식 잠수복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잠수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면 물의 유통이 심해 보온을 잘 못하며 옷이 너무 작으면 호흡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의 두께는 수온에 알맞은 보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수온이 낮은 곳에서는 원단이 두꺼운 것으로, 수온이 높은 곳에서는 원단이 얇은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잠수복은 원단이 두꺼울수록 보온이 잘 되나 옷이 뻣뻣하여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두께는 5에서 7mm 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잠수복은 입고 벗기가 편해야 합니다. 잠수복은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잠수 후 민물로 잘 씻고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접어두거나 무거운 것에 눌리면 그 자국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보관할 때는 폭이 넓은 옷걸이에 걸어두거나 그대로 펼쳐두어야 하고 이동 중에는 가방 위에 두어 무거운 것에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드, 부츠, 장갑. 잠수복 이외에 체온 유지와 피부 보호 역할을 하는 장비로 후드, 부츠, 장갑이 있습니다. 후드. 수중에서는 커다란 혈관들이 피부 근처에서 지나가는 머리나 목에서 체온을 많이 빼앗깁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온력을 갖는 후드를 착용해야 이러한 곳으로부터 체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후드의 두께는 수온에 따라 결정되며 크기는 목과 머리에 잘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이 꽉 조이면 뇌의 혈액 공급이 방해를 받으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끼지 않아야 합니다. 후드는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는데 습식 잠수복에는 분리형 후드가 사용됩니다. 부츠.
부츠는 발의 보온 효과 외에도 발을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츠는 발의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위해 해변의 돌 위나 조개 껍질이 많은 해변을 걸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부츠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튼튼한 것을 선택하며 신고 벗기 편한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퍼가 달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용 후 민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무거운 것에 눌리지 않도록 합니다. 장갑. 장갑은 손의 보온과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장갑은 수온에 따라 종류와 두께가 결정되며 너무 꼭 끼지도 크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으며 보온력과 두께에 따라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용 후 민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웨이트 장치. 이제부터는 잠수복을 입은 다이버가 수중으로 가라앉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웨이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장치는 잠수복의 부력을 상쇄시켜 중성 부력 확보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웨이트 장치는 벨트에 끼어서 주로 허리에 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웨이트의 종류에는 일반형, 코팅형, 구슬형이 있습니다. 코팅된 납을 사용하면 잠수복에 납대가 묻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질 오염도 예방돼 주로 사용합니다. 구슬형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쉽지만 구슬이 마찰되면 납성분이 수중으로 유출돼 수중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잠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트 벨트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그 무게가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다이버가 하강하기 힘들고 너무 무거우면 중성 부력 유지를 위해 공기가 낭비돼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웨이트 장치의 무게는 장비를 전부 착용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기다리면 수면이 눈높이에 오고 내쉬면 바로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바다에서는 민물에서보다 장비를 포함한 다이버 전체의 무게의 2.5% 정도를 더 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버클 부분인데 버클은 한 동작으로 빨리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며 잠수 중 저절로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웨이트 벨트를 찼을 때 버클은 왼쪽에서 나오고 위치는 배꼽 부분인 가운데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벨트를 조여 차고 났을 때 끈 길이는 약 15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웨이트는 좌우 균등하게 차야 하며 헐거워하지 않도록 하강 후 다시 조여 차야 합니다. 긴급시 풀어버릴 때는 걸리지 않게 멀리 버려야 합니다. 요즘 시판 중인 웨이트 통합형 부력 조절기의 경우 웨이트를 허리에 차는 대신에 부력 조절기 웨이트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력 조절기. 이제부터는 수중 및 수면에서 자유로이 부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장비인 부력 조절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는 왜 부력 조절기가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만일 부력 조절기 없이 다이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중에서는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핀을 차야 하고 수면에서는 떠있기 위해 계속해서 핀을 차야 할 것입니다. 부력 조절기는 그 안에 공기를 넣으면 부력이 증가되고 빼내면 부력이 감소되는 일종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일명 BC 또는 BCD라고 합니다. 부력 조절기는 조끼식과 어깨끈 조절식, 백 마운트식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조끼식은 BC의 모든 부분이 팽창되는 것으로 착용감이 좋고 보다 많은 부력을 줄 수 있으며 다이버가 수중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든 계속해서 그 자세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고 벗기가 불편해 특히 드라이 슈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벗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깨끈 조절식은 몸에 잘 맞게 조일 수 있는 어깨끈과 버클이 달린 것으로 입고 벗기가 편한데 특히 드라이 슈트를 입은 상태에서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를 넣으면 주로 등 부분만 팽창되기 때문에 수중에서 주로 비스듬히 선 자세가 유지되므로 수중 이동 중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백 마운트식은 전면에는 끈과 고리만 있고 공기 주머니가 모두 등 뒤쪽에만 있습니다.
전면에 많은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로 테크니컬 다이빙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부력 조절기를 입으면 수중 유영 시 수평 자세를 취하기 쉽지만 공기주머니가 뒤에만 달려 있어서 수면에서 선 자세를 취하려 해도 자꾸 앞으로 엎어지려 하기 때문에 수면에 떠서 대기할 때 다소 불편함을 줍니다. 부력 조절기는 크기, 인양 능력, 용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부력 조절기는 몸에 잘 맞아야 하며 충분한 부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주된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부력 조절기에는 입으로 불어넣을 수 있는 장치, 탱크와 호스를 연결시켜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공기 주입기, 그리고 부력 조절기 안에 공기가 너무 팽창할 때 저절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안전 마개가 있어야 합니다. 부력 조절기의 공기 자동 주입기인 인플레이터에는 주름관이 달린 일반형 인플레이터와 주름관이 없는 인플레이터, 비상호흡기 겸용 인플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호흡기. 지금부터는 수심이 변해도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 호흡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는 왜 호흡기가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만일 호흡기가 없다면 잠수가 가능할까요? 주변압에 맞추어 안정되게 공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가 없다면 안전한 잠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호흡기는 스쿠버 다이빙의 핵심 장비로 공기통 속 고압의 공기를 주변압으로 2단계를 거쳐 압력을 낮추어주고 공기 흐름을 차단하고 개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호흡기의 구성 요소를 대략 알고 있어야 앞으로 진행될 수영장 교육이나 해양 실습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는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공기통 속 고압의 공기를 주변압보다 9 내지 10바 정도 높은 압력인 중간압으로 조절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중간압으로 낮춰진 공기는 1단계에 연결된 저압 호스를 통해 2단계로 이송되는데 이 2단계에서는 중간압의 공기를 다시 주변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 1단계와 2단계 모두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개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이버가 숨을 들이쉬면 밸브가 열려 공기의 흐름이 재개되고 숨을 내쉬거나 멈추면 밸브가 닫혀 공기 흐름이 차단됩니다. 호흡기 1단계에는 저압 호스인 부력 조절기 호스와 드라이 슈트 호스가 연결되며 고압 호스인 잔압계 호스가 연결됩니다. 호흡기 1단계. 호흡기 1단계에는 피스톤식과 판막식이 있는데 피스톤식 1단계는 내부 구조가 간단하고 부품 교환 및 수리 비용이 저렴하나 1단계 내부 부식이 잘 되고 얼음 및 장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판막식 1단계는 물이 1단계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 내부 부속이 잘 보호되며 펄물에서 잠수하거나 오염된 물에서 잠수할 때 유리하고 동결 예방 처리가 간단하여 얼음 및 잠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이 복잡하고 부품의 내구성이 다소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호흡기 2단계. 호흡기 2단계는 1단계에서 중간압으로 낮춰진 공기 압력을 다시 주변압으로 낮추고 공기 흐름을 개방,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종류로는 균형식과 불균형식이 있는데 균형식은 호흡 저항이 적은 반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호흡기 2단계의 부착 장치로는 호흡 저항 조절 장치와 프리플로우 조절 장치 등이 있습니다. 호흡기의 선택. 호흡기는 수심에 관계없이 호흡 저항이 적은 것, 그리고 잔압이 떨어져도 호흡 저항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라야 합니다. 또한 호흡기의 유지 관리가 쉬워야 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라야 합니다. 얼음 및 잠수에는 동결 예방 처리된 것을,
산소 농도가 높은 호흡기체를 사용할 때는 나이트록스용 호흡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보관 및 관리. 장비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려면 호흡기를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 후에는 염분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민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는데 흐르는 물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먼지마개를 닫아두어야 먼지나 이물질이 호흡기 1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민물 세척 중 2단계의 누름 단추를 누르지 않아야 2단계 호스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호흡기는 10년 이상을 사용해도 정상 작동하지만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점검과 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비상용 호흡장치. 지금부터는 공기가 고갈되거나 주 호흡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호흡장비인 비상용 호흡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는 왜 비상용 호흡장치가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잠수 중 공기는 고갈되었고 비상용 호흡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비상수영 상승하거나 짝 호흡에 의존해서 수면으로 상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상 상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상용 호흡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용 호흡장치는 짝이 공기가 떨어졌거나 자신의 주 호흡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호흡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여분의 2단계형 비상용 호흡기구, 여분의 호흡기가 연결된 작은 공기통 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터 겸용 비상호흡기는 비상호흡기 기능과 인플레이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옥토퍼스형과는 달리 별도의 저압 호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늘어지는 호스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물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이동 중 저항이 감소하며 항상 인플레이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가격이 비싸며 인플레이터가 고장이 나면 비상호흡기도 함께 수리를 맡겨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한편 옥토퍼스형 비상호흡기는 호흡기가 문어발같이 여러 줄이 달린다 하여 옥토퍼스라 불리며 1단계에 추가로 2단계를 하나 더 부착한 형태입니다. 이 종류의 비상호흡기는 2단계와 호스가 주 호흡기의 2단계 및 호스와 쉽게 구별이 되도록 주로 노란색을 띠며 호스의 길이는 주 호흡기의 호스의 길이와 같습니다. 비상용 호흡기는 눈에 잘 띄고 급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인 가슴 가운데 부근에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용 호흡기구, 여분의 공기통에 연결된 여분의 호흡기. 일명 포니보틀형 비상호흡장치는 별도의 소형 공기통에 별도의 호흡기를 연결한 것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호흡기와 공기 공급원을 갖는 것입니다. 비상용 호흡기구, 일명 스페어 에어형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호흡기 1단계와 2단계가 호수 없이 통합돼 작은 공기통에 직접 붙어있는 장비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그러나 저장된 공기의 양이 매우 작아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종 계기. 지금부터는 수심, 잔압, 방향 탐지,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게 하는 각종 잠수용 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는 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계기에는 수심을 알기 위한 수심계, 공기통의 잔압을 알기 위한 수중 잔압계, 방향 판단을 위한 나침반, 수심계, 감압 결정을 위한 잠수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수심계. 잠수 중 수심계가 없다면 다이버는 현재 수심을 알 수 없게 돼 불안을 느끼게 되고 최대 수심 또한 알 수 없게 돼 감압 과정을 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수심계는 정확한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기로
아날로그식과 디지털식이 있으며 아날로그식보다는 디지털식 수심계가 보다 정확한 수심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심계는 정확한 수심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하며 수심은 미터법으로 표시된 것이라야 합니다. 현재 수심은 물론 최대 수심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수심은 잠수 전 리셋해서 0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날로그식의 경우 표시판과 바늘에는 야광칠이 되어 있어야 하고 디지털식은 조명 장치가 있어야 어두운 곳에서도 수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민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서 말려두어야 합니다. 수중 잔압계. 잔압계 없이도 다이빙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지만 잠수 중 언제 공기가 고갈될지 몰라 계속 불안 속에서 다이빙하게 될 것입니다. 잔압기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계기로 공기통의 잔압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잔압계에는 아날로그식과 디지털식이 있습니다. 디지털식 중에는 호스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잔압계는 정확한 잔압을 표시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압력의 단위는 바 또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표시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민물로 세척하며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잔압계의 눈금이 0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정확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침반. 잠수 중 나침반이 없다면 현재 위치를 판단하거나 지나온 행적을 기억하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판단할 수 없어 다이버는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낯선 곳에서 잠수하는 경우 더욱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나침반은 수중에서 진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지나온 행적을 기억하거나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로 그 종류에는 아날로그식인 자석식 나침반과 디지털식인 전자 나침반 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식 나침반에는 북쪽을 가리키는 눈금이 있는 콤파스 카드와 각도 기억을 위한 회전 베젤, 방위각의 기준선인 방위 기선 등이 있습니다. 다이빙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방수 내압, 야광 기능, 큰 눈금 표시 등이 요구됩니다. 나침반은 사용 후 민물 세척하고 회전 베젤에 낀 모래와 같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한 그늘에서 보관하며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잠수시계. 잠수 중 시계가 없다면 잠수 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감압 과정을 결정할 수 없어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잠수 시계는 잠수 시간과 휴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필수 장비로 아날로그식, 디지털식이 있으며 다이브 컴퓨터에는 시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잠수 시계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는 최소한 200m 이상 방수 내압, 야광 등이 있습니다. 잠수 시계는 최소한 방수 200m 이상인 것을 선택하며 쉽게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눈금이 큰 것을 선택하며 아날로그 시계는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회전 베젤이 달려 있어야 하며 유리는 잘 긁히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잠수시계 역시 사용 후 베젤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민물로 깨끗이 세척하며 사용 중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수 컴퓨터. 잠수 컴퓨터가 없다면 잠수 전 잠수표를 이용해 잠수를 계획해야 하고 잠수를 마치고 수면으로 상승 중 잠수표와 잠수시계를 활용해 감압 과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감압해야 합니다. 잠수 컴퓨터는 이와 같이 잠수표 사용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자 만들어진 다이빙 장비며 부착 방식에 따라 손목형과 시계형, 콘솔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루 2회 이상 재잠수하거나 다중수심 잠수하는 경우, 고도에서 잠수하는 경우, 혼합 기체를 사용해 잠수하는 경우 더욱 필요한 장비입니다. 잠수 컴퓨터는 방수 내압, 발광 기능, 간편하고 손쉬운 작동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현재 수심과 최대 수심, 감압 수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잠수 시간과 휴식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압 수심과 감압 시간을 계산하는 기능이 있으며 기종에 따라 수온, 고도 등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속도 위반 시 경고 표시나 상승속도 표시,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 표시 등의 기능이 있으며 최소 20회에서 최대 200회까지 잠수에 관한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되며 수리 정비가 쉬워야 하고 조명 기능과 시각 및 음향 경고 기능, 적절한 감압 계산 프로그램 등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선택 기능으로는 혼합 기체 잠수의 감압 계산, 고도 잠수 기능, 잔압계 기능, 나침반 기능 등이 있습니다. 잠수 컴퓨터 역시 사용 후 민물 세척하고 충격에 주의하며 건조한 그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잠수 컴퓨터 사용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선 개인 전용 컴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잠수 컴퓨터가 첫 잠수로 리셋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감압 계산 과정이 부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사용 전 완벽하게 사용법을 익혀두어야 하고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통과 밸브. 지금부터는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장비인 공기통과 밸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는 왜 공기통과 밸브가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공기통. 공기통은 물속에서 다이버가 숨쉬기 위해 필요한 공기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통입니다. 공기통은 200바에서 350바에 달하는 고압의 공기가 저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취급해야 합니다. 공기통은 재질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인 것과 강철 합금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알루미늄 공기통은 녹이 슬지 않거나 열과 충격에 약한 특성을 지니며 강철 공기통은 열과 충격에는 강하지만 녹이 잘 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알루미늄 공기통만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공기통은 만충전 시 압력이 207바에 달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내부 용적 11리터인 공기통에 만충전된 공기량은 대기 중으로 보내면 그 부피가 약 2200리터, 82방피트에 달합니다. 공기통은 사용 후 목과 밸브 부분을 민물로 세척하며 세워서 보관하며 눕힌 상태로 이동시킵니다. 사용 후에도 공기통 내부로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15에서 20바 정도의 공기를 남기고 특히 충격과 화재로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공기통은 특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176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된 것을 폐기해야 하며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 검사와 수압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관 검사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며 필요하면 수시 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공기통 재질의 강도를 시험하는 수압 검사는 처음 2회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그 후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때 가해지는 압력은 상용 압력의 3분의 5배입니다. 유관 검사와 수압 검사를 통과한 공기통만을 사용해야 공기통 폭발이나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기통 밸브. 공기통 밸브는 공기통 최상부에 부착돼 공기통으로부터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개방할 때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호흡기 1단계가 부착됩니다. K밸브는 구조가 간단하고 그 전면에 작은 오링이 있는데 이것이 밸브와 결합된 호흡기로부터 공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동남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통 밸브에는 과충전 시 공기통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안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얇은 동판으로 상용 압력의 약 1.4배 압력에서 터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밸브의 하단부에는 공기통 내부의 이물질이 밸브를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늘고 긴 관인 밸브 스노클이 달려 있습니다. 외부로 돌출된 오링은 호흡기와 연결돼 호흡기와 밸브의 접촉면으로부터 공기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목 오링은 공기통 목 부분과 밸브의 접촉면에서 공기가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밸브를 열고 잠글 때에는 항상 천천히 열고 잠가야 밸브의 수명이 오래 갑니다. 밸브 마개가 손상되면 공기가 누출되므로 밸브 마개가 손상이 될 정도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즉, 밸브를 잠글 때는 공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만 잠그고 열 때는 서서히 끝까지 완전히 연 후 다시 밸브를 반바퀴 정도만 잠기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외부로 돌출된 작은 오링은 자주 손상되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오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 밸브는 민물을 뿌려 밸브에 붙은 이물질과 소금기를 제거합니다. 특히 손잡이 주위의 모래나 소금 등과 같은 이물질은 손잡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서 닦아내야 합니다. 공기통 밸브는 공기통 중 제일 약한 부분이므로 취급 시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탱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로 운반 시 밸브는 차의 후미 방향으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기타 액세서리. 지금부터는 다이빙에 필요한 액세서리인 다이빙 칼, 얼러트, 수중 서판, SMB와 같은 신호 장비, 수중 랜턴, 가방, 잠수 신호기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는 왜 이러한 액세서리가 필요하며 선택할 때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다이빙 칼. 다이빙 칼이 없이 잠수한다면 어떨까요? 다이빙 칼이 없이 주변에 그물이나 낚싯줄이 많은 곳에서 잠수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걸렸을 때 이를 자르고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을 느끼며 잠수하게 될 것입니다. 잠수용 칼은 잠수 중 해초, 그물, 로프 등에 걸렸을 때 이를 절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때로는 망치, 지렛대, 자, 톱, 드라이버 등의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잠수용 칼을 다리에 찰 때는 해초나 그물 등에 잘 걸리지 않도록 안쪽에 차야 합니다. 잠수용 칼의 한쪽은 반드시 톱날이 있어야 로프를 잘 끊을 수 있으며 칼날은 녹이 슬지 않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칼끈은 신축성이 있는 것이라야 수압에 의해 잠수복이 얇아져도 헐거워지지 않습니다. 잠수용 칼은 위급 시 쉽게 뽑을 수 있지만 저절로 빠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물로 세척하고 잘 말려서 보관하며 녹이 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름칠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잠수용 칼은 잠수에만 사용돼야 하며 잠수 목적 이외에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 장비. 다이버가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장비에는 얼러트, 수중 서판, SMB 등이 있습니다. 수중에서 부르고자 할 때 얼러트와 같이 소리를 내는 장비가 없다면 다이버의 주의를 끌기가 힘들어지며 SMB가 없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다이빙 보트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힘들고 수중 서판이 없다면 수중에서 수신호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수중 랜턴. 수중 랜턴은 빛이 부족한 수중에서 다이버가 지녀야 할 기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에 잠수하거나 동굴에 진입하는 경우, 침몰선 내부에 진입하는 경우 햇빛이 수중 환경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중 랜턴 없이는 좌우는 물론 상하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안전하게 잠수하려면 반드시 수중을 비출 수 있는 도구인 수중 랜턴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깊은 수심에서 잠수하는 경우 빛의 흡수로 인해 천연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연색을 보기 위해서도 수중 랜턴이 필요하며 갈라진 틈이나 어두운 굴 속을 살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수중 랜턴은 사용 목적에 따라 주전등, 예비전등, 위치 표시 등등으로 구분하며 충전 여부에 따라 충전식과 일회용 전지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전구의 종류에 따라 할로겐, LED, HID 전등으로 구분되는데 요즘에는 LED 전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중 랜턴을 사용할 때는 사용 전 오링 주위로 누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잠수 중 배터리가 고갈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 후 민물로 세척하고 충전식 랜턴은 충전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방. 다이빙에는 스킨 장비를 비롯해 수십 가지의 장비가 사용되므로 이런 장비를 담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잠수 가방에는 망가방, 천가방, 바퀴가방, 하드케이스 등이 있으며 잠수 장비를 모두 담을 만큼 큰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질은 질기고 튼튼해야 하며 지퍼는 쉽게 녹슬지 않아야 하고 비행기에 싣는 가방은 잠금 장치 부착된 것이라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민물로 안팎을 세척하는데 특히 지퍼와 금속 제품이 달린 곳을 세심히 세척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안전한 잠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선택법, 사용, 세척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장비를 선택할 때 자신의 체형과 체력, 잠수 목적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고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대개 민물로 세척하며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장비 중 특히 호흡기와 공기통은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호흡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공기통은 유관 검사와 수압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수복과 부력 조절기는 무거운 것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잠수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잠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